다음은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건데요. 이제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사람이 귀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자동차라는 것들의 공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서 조금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크게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람이 앉는데 그 안전키가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의자를 앞으로 당기는 사람 뒤로 당기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키가 또 두 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지금 내가 이 대표적인 주파수 특성 그 측정값을 내가 대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AS에 있는 그 미래자동차 오디오 기술위원회 TCAA에서 이 마이크로폰 어뢰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게 됐고 어떤 그 자문소위원회에서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 평균화를 쓰자고 되어 있고요. 뭐 스페셜 에버리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폰 여러 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파워 평균을 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어떤 마이크로폰 뭐 청취자의 위치에 있는 한 점에서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심하다고 16dB 이상의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측정 지점마다 한 개 지점마다 너무너무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좀 청취자 위치에서 스위치 정도 떨어진 몇 센티미터 떨어진 두 지점에서 이제 마이크로폰을 이게 두 개 해보면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베리에이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인근에다가 세 지점을 하면 조금씩 이제 좀 줄어들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세 지점 가지고 공간 평균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다. 특히 단일 지점 측정은 신뢰할 수가 없다. 마이크 한 개 그냥 대충 우리가 상식 생각하기에 뭐 헤드레스트 부분에다가 마이크 하나 놓고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파 특성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분한 지점을 평균을 하면 어떤 그 자동차라는 공간의 어떤 추세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6개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 4dB 이내로 이렇게 전혀 안 생길 수는 없겠죠. 4dB 이내에 들어오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 6개 정도 마이크로폰이 사용하면 괜찮겠네? 그리고 이제 그럼 6개 마이크로폰을 놓고 나서 이제 에버리징을 할 때 아까 내가 파워 평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이거 평균을 구하는 게 파워 평균이 맞나?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좀 하지 않나. 평균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DB 평균도 있고요. 벡터 평균도 있고 파워 평균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갖다가 딱 굉장히 깊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세 지점에서 70dB 있고 쟀는데요. 하나는 80이고 하나는 90dB 나왔다고 보면 요거를 그냥 이 세 개를 DB 평균으로 하면 80dB이 이제 DB 평균 값이 되겠죠. 그 파워 평균을 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거의 90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 세 개 나오면. 소위 말해서 큰 쪽으로 나가게 돼 있죠. 이게 파워 평균이라는 것들은 이게 데시벨 스케일이기 때문에 큰 쪽으로 다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쪽으로 다 쏠리면 맞나? 어떤 지점에서 분명히 작게 나왔는데 이렇게 10dB밖에 안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큰 소리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벡터 평균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상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보는 방식인데요. 어쨌든 그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파워 평균에서 큰 쪽으로 다 치우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공간 평균은 파워 평균을 한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지점에 대한 공간 평균을 통해서 반복 측정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세트를 우리가 생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머리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간 평균을 하니까 그래도 쓸만한 데이터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머리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머리 위치는 또 대부분 다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어립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머리는 사람 안전키 아까 의자가 앞뒤 다 다른데 머리 위치를 어떻게 정하지? 그래서 이제 또 이걸 또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 때 이제 헨리 블라인드라는 분하고 게디스라는 박사님이
자동차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것들은 아이립스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이립스는 이제 운전자하고 탑승자의 시야각을 평가하는 거죠. 시야각이 어떻든지 평가하는 어떤 아이립스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 어떤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 눈하고 귀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이립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어립스로 이렇게 조금만 개념을 발전시키면 안 되나?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머리 위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높낮이 이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5% 지점, 요 아래 지점이겠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이 50% 지점, 위에 95% 지점, 이 사이에 머리가 넣어줄 수 있는 요 사이에 18개 마이크로폰을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정합니다. 그럼 마이크로폰 이제 뭐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 18개 이렇게 하면 9, 28 한쪽에 8개, 왼쪽 귀에 8개 지점, 오른쪽에 8개 지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앉았을 때 앞으로 당긴 사람, 뒤로 간 사람, 높낮이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런 거 5% 지점에서 이 95% 지점 요 사이를 18개를 배치해가지고 하면 사실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18개 너무 많아. 6개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허용 한계 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어떤 결과가 이렇게 도출됨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6개 정도만 쓰자. 그 한 개 지금 현재 이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립스인데요. 이게 눈이 여기 눈깔이 2개 있으니까 이 공간, 앞에서 보면 이제 이 2개의 공간이 되겠죠. 옆에서 본다고 이 파란색 이 공간이 이제 눈이 있을만, 그러니까 좀 뒤로 제낀 사람, 앞으로 제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이런 것들이 눈이 있는 위치인데, 이제 이어립스는 귀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2개가 있는데요. 2개가 있고 귀는 조금 더 뒤에가 있죠. 눈보다는 귀가 좀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분홍색 여기에서 이 공간 내에 이제 위치하게 된다. 이 공간을 대표하는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네. 6개를. 그리고 요 사이 거리가 귀에 한 15cm나 이 정도 되니까 저는 이렇게 배치하자 해서 나온 게 이 6개가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립스를 좀 더 알아보면요. 이게 이제 이어립스를 이렇게 정하고 하면 반복 가능하고 품질 평가 목적에 쓸만하다. 예. 그리고 표준 머리 위치 인근에 대한 6개 마이크로폰을 자, 그러면 표준 머리 위치가 어딘가 이게 보니까 보통 이제 남성과 여성의 평균 키를 해보면 한 168cm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앉은 사람 중심에 대한 평균 머리 중심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6개가 이렇게 있죠.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6개 마이크로폰을 이제 사용하자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갖다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표준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가 좀 더 튜닝을 하고 싶다. 여기서 이제 튜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마이크로폰을 당연히 쓰면 더 고급 튜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제 보면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를 옮겨가면서 아까는 이게 한 지점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겠지만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운전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자가 뒤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제각각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세 점에 대해서 이런 거를 세 개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제껴가면서 측정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음질 튜닝 방법은 다 존재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이 음질 튜닝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표값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 위치 한 지점에서 6개 값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안에서는 마이크로폰 유형, 압력형을 쓸 건지, 프리필드 용어를 쓸 건지, 랜덤 인스턴스 마이크로폰을 쓸 건지 있고요. 몇 인치 정도를 쓰는 건지, 2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크기도 정해져 있고요. 이런 것들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은 압력형 마이크로폰이 제일 낫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이게 자동차라는 공간이 음장이 좀 약간 애매하죠. 확선 음장이라도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유 음장이라도 보기도 어렵고, 압력형 공장이라도 보기도 어렵고, 그 세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압력형 마이크로폰을 쓰는 게 가장 그래도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이크로폰을 위로 향하게끔 해서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폰이 아까 게지스 박사와 그 다음에 블라인드 연구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크기 모양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앉기 낮은 사람, 앞으로 당긴 사람, 뭐 일반적인 사람, 좀 크고 뒤로 간 사람, 아까 이렇게 이어립스 뭐 요렇게 정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돼가지고 30도 정도 이렇게 각도를 보겸되죠. 두산이 15cm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기 시트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74cm 이렇게 높이 돼가지고 있고, 마이크의 높이는 뭐 7.5cm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 정의가 돼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클래스에서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